김정민 박사의 인류 문명과 종교의 기원을 찾아서 샤먼 바이블. 천산의 샤먼들. 환단고기에 의하면 파미르고원 일대에 살았던 색족이라는 종족은 5 종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한다. 황부인은 피부색이 누렇고 코는 높지 않고 광대뼈가 나온 아시아계의 인종으로 보이며, 백부인은 피부가 하얗고 머리카락이 희고 높은 코를 가져 코카서스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 적부인은 황부인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마가 넓고 뒤로 기울어 편두를 한 동양인의 모습을 했으며, 남부인은 암갈색의 피부를 가지고 황부인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인도나 동남아시아인의 모습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기록은 고대 파미르고원에 살았다고 하는 색족에 대한 것으로 한민족의 조상이 되는 민족이다. 인도에서는 샤카족, 유럽에서는 스키타이족, 중앙아시아에서는 삭족이라고 불린 기마민족이다. 스키타이족의 기원에 대해서는 인도에서 유럽어계의 이란과 알타이어계의 터키가 서로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필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상층부의 지배 계급은 종교 계급과 무사 계급으로 나뉘었는데, 스키타이계 왕국인 신라의 골품 제도와 같이 흰 뼈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신분에 따라 옷 색깔을 구분해서 입었다. 무사 계급은 적색 옷을 입었으며, 종교 계급은 흰색, 유목민은 청색, 농민은 황색 옷을 입었다. 이들이 흰뼈, 즉 골품 제도를 유지했던 이유는 신분제 사회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의 생김새가 많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구별이 생긴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고대 한국의 지배자들은 키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의 제4대 왕 탈의 이사금은 키가 9척이었다고 하며, 신라 26대 왕 진평왕 또한 거인으로 키가 11척이었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골품 제도는 단순히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을 구별한 것뿐 아니라 실제로 신체적 크기가 상당히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2021년 7월 15일자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 한국문화재재단이 경주 탑동유적의 신라 고분 중 목강묘 2호라고 명명한 무덤에서 180cm 키의 남성 유골을 발굴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평균 신장이 150cm인 것을 보면 상당히 거인인 점을 알 수 있다. 현재 발굴팀은 이 무덤의 주인인 거인 주변에 금장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왕은 아닐 것 같고, 무덤 양식도 5, 6세기 신라 무덤이라서 외국인일 가능성도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더 자세한 조사를 해봐야 결과를 알겠지만 이러한 발표는 다소 성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금장식이 없다 하더라도 목각분으로 무덤이 만들어진 것은 그 무덤의 주인이 왕은 아니더라도 권력에서 밀려났거나 역적으로 물려 처형당한 왕족의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있을까? 또한 목각분이 5, 6세기 신라의 무덤 양식이기 때문에 외국인일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신라의 목각분과 동일한 양식의 무덤을 썼던 부족으로 이미 중앙아시아에 스키타이족이 있었다. 따라서 DNA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한국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보류하는 편이 맞을 것 같다. 학구학계가 신라 고분에서 출토되는 지배 계급의 유골에 대해서 민감한 이유는 현재까지 우리나라 사학계에는 한국 역사에 포함된 나라의 사람들은 모두 단일 민족이고 한민족이 세운 나라라는 관념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골이 나오면 전체 학계의 연구가 흔들리기 때문에 매우 민감해하고 있다. 2020년 1월 1일자 국제신문 기사에 의하면 1962년 충북 제천 황성리에 위치한
청동기 시대에 고인돌에서 유골이 발견되었는데 그 유골의 주인은 아시아계가 아닌 북유럽계 인물이며 키가 170cm였다고 한다. 백인 유골이 여기서만 발견된 것이 아니다. 2011년 부산 가덕도에서는 7,000년 전 인골 48구가 발견되었는데 그중 17구에서 유럽계 목의 유전자가 발견되었다. 즉 아버지는 동북아시아인이고 어머니는 유럽인인 혼혈인이 발굴된 것이었다. 이처럼 한국은 청동기 시대 즉 고조선 시대부터 동서양 간의 교류가 활발했으며 국제 결혼도 성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앞서 언급한 스키타이의 골품 제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키타이족의 지배 계급은 적색 옷을 입던 무사 계급과 흰색 옷을 입던 종교 계급인데 이들은 권력의 충돌을 피하고자 서로 정략 결혼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두 계급의 남녀가 결혼하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아이는 재정 일치를 아우르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고조선의 지도자인 단군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전통은 청동기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 지배 계급 간의 근친 결혼을 하며 존속했기 때문에 10세기까지 한국의 지배자 계급은 백인과 황인의 혼혈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의 고분에서 지금까지의 발굴된 유골들을 조사해 본 결과 고대 신라 왕들의 DNA는 모계와 북계 모두 현대 중앙아시아 스키타이족의 DNA와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환단고기에서 언급한 파미르 고원에 거주했다는 색족 즉 스키타이족으로 돌아가 보자. 한국 측 기록과 카자흐스탄 측 역사 기록을 동시에 비교하면 중앙아시아 일대에 살았던 스키타이족들은 다민족 공동체였고 골품 제도라는 신분 제도가 있었으며 지배 계급의 경우에는 두 개의 인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대 모계 샤머니즘 사회에서 백인 여성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유라시아 대륙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한나라가 북방 흉노족과 전쟁을 하던 당시 흉노족과 화친 조약을 맺을 때 흰 사슴들을 잡아서 볼모로 쓴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서 뜻하는 흰 사슴은 짐승이 아닌 태양 숭배 종교를 관장했던 백인 여성 샤먼들이었다. 백인 여성이 태양 숭배 종교를 주관했던 이유는 곱슬거리는 금발을 가진 모습이 태양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한민족과 동일한 알타이계 언어를 쓰는 헝가리의 호노로와 마고로 전설에도 사슴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헝가리인의 시조인 호노로와 마고로는 스키타이 왕의 자손들로 그들의 어머니는 맨로트의 아내 에네스라고 하는데 이 이름의 기원은 헝가리어로 암사슴을 뜻하는 에네이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헝가리, 흉노, 한국의 고대 샤머니즘 사상이 유사한 것은 이들 문화의 기원이 중앙아시아 고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스키타이족으로부터 갈라져 나왔기 때문이다. 고대 여성 샤먼의 권력은 남성보다 더 높았다. 그래서 부족은 모계 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신라 시대만 해도 여성이 금관을 썼으며 남성은 은관을 썼다. 또한 신라 금관의 모양은 술록불을 모방해서 만든 관이었다. 따라서 암사슴이라는 어원에서 이름을 딴 헝가리의 NX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이 술록을 상징했기 때문에 남성이 아니라 주로 여성이 술록관을 쓴 종교적 지배자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전통도 후기에 가면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 바뀌면서 남성도 술록불을 장식하고 금관을 쓰게 되었다. 술록불 위에도 여러 장식을 머리에 했으나 이번 편에서는 술록만 언급하도록 하겠다. 이 외에도 고대 샤먼들은 새의 깃털을 이용해서 의상을 만들어 입었다. 고대 제사장은 하늘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자라는 인식이 있어서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를 신의 전령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후일 샤먼들은 새를 대신해서 스스로 신의 전령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깃털로 몸을 장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장식들은 술록의 뿔이 금관으로 변형되었듯이 새털 의상 역시 청동이나 금으로 만든 비늘 갑옷으로 재료가 바뀌게 된다. 금속을 재련할 줄 몰랐던 석가시대 사람들이 비늘 모양의 갑옷을 입은 스키타이족의 지배 계급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아 각종 신화에 나오는 괴물이 등장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켄타우로스의 경우도 상반신은 인간의 하반신은 말인 종족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말을 탈 줄 몰랐던 그리스인들이 말을 자유자재로 타던 스키타이족을 보고 만들어진 전설이다. 동아시아에도 비슷한 기록이 존재한다. 치우천왕이 황제 헌원과 전쟁하던 당시 황제 헌원 측 병사들은 치우를 보고 동두철액이라고 해서 머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이마는 새로 된 괴물로 묘사했다. 이러한 기록이 남게 된 이유는 치우천왕이 동이나 새로 만들어진 인간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얼굴에 금속 투구를 쓰고 싸웠기 때문이다. 메두사에 대한 기록 또한 마찬가지이다. 스키타이 여성 샤먼이 동굴에 술록간을 쓰고 청동으로 된 비닐 옷을 입은 것을 보고 상체는 인간, 하체는 뱀이라는 표현을 하게 된 것이다. 장소에 따라 어느 곳에서는 하체를 뱀이 아니라 물고기로 묘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도 묘사한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은 석가시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바닷가 사람들은 비늘 갑옷이 물고기 비늘을 닮아서 물고기 인간으로 묘사한 것이고 내륙 지역 사람들은 뱀의 피부를 닮았다고 해서 뱀 인간으로 새의 깃털을 닮았다고 해서 새 인간으로 묘사한 것뿐이다.